네, 저희 그 컴업 2020 개막식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신 컬리 김슬아 대표님 모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Q&A를 나누실 수 있게 저희가 행사를 마련을 했고요. 먼저 대표님 아까 네. 인사하셨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컬리 김슬아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만약에 그 오프라인으로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네요.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마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하나씩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선 키노트 스피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 컴업 2020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지만 올해 이제 민간위원장 맡으셔가지고 네네. 아주 새로운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또 맡아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네. 진행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조직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스타트업 정신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무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조직위원분들 그리고 특히나 창진원이나 중기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모두가 함께 스타트업처럼 일하면서 잘 성공적으로 오프닝을 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3일 동안 모든 분들이 많이 즐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오프닝은 좀 그럼 어떠셨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네네. 사전 리허설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오늘 라이브로 직접 한 거라서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무대를 처음 봤는데 일단 왜 그 K-팝이 세계적인 위치를 선도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됐거든요. 이 공간이 이제 많은 가수분들이 또 공연을 하시는 공간인데 엄청난 기술과 이 어떻게 보면 버추얼 기술과 또 오프라인 기술이 결합이 돼서 무대가 진짜 멋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장관님 연설해 주신 게 이 컴업의 방향성을 함축적으로 정말 잘 전달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키노트 스피치 주제가 코비드 19에 대처하는 신선한 아이디어였는데 그 코로나 19가 산업이라든지 뭐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형을 바꾸고 이제 스타트업 기술이 그 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대표님께서 사례로 아까도 뭐 많이 들어주시긴 하셨지만 네네. 조금 그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시내에서의 조금 그 코로나가 영향을 준 걸 바탕으로 변화한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큰 네. 변화의 특징. 일단은 심지어는 오프라인에 일부 기반을 두고 있던 스타트업조차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전환을 했고요. 제가 아까 뭐 여행 산업이 좀 타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그 여행 산업에서조차도 버추얼 투어 같은 것들을 빠르게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출시를 함으로써 이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적응력은 대단하고 스타트업의 적응력은 더 대단하구나라고 저도 감탄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군요. 질문을 조금씩 이제 주신 것 같아요. 현재 김슬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켓컬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현재 사업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신 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네, 박종현님이 올려주셨네요. 사실 저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은 늘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코로나로 바뀌지도 않았고요. 고객들에게 늘 최상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판매하는 상품의 확장이라든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혁신이라든지 이런 방법론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늘 끊임없이 이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면서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그냥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제 어려운 점은 뭐 늘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겠지만 특히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도 더 방역에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방역은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이 또한 새로운 것들을 빠르게 배우는 이제 학습이 중요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 빠르게 학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배움으로써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방역이라는 것이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생활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일하던 습관이라든지 우리가 뭐 함께 만나서 미팅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함께 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게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얼굴 보지 않으면서도 조직 문화를 잘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도전 과제가 있지만 키노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또 기회로 맞습니다. 성장하는 네. 기회로 또 네. 삼으시는 아주 훌륭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코로나19 이후에 컬리의 물동량 성장세가 궁금합니다. 음.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네네. 좀 빠르게 튀어오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류센터 운영 및 인력 모집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컬리는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물동량에 대응했는지 네.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네. 지용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 실은 물동량은 뭐 한국이 미국이나 이런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락다운 상황은 아니었고 저희가 뭐 전 국민이 그리고 특히나 정부에서 방역을 잘 해주신 덕분에 실질적으로 마트를 아예 못 가시는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물동량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봤던 것처럼 뭐 단기간에 3배씩 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십 프로 이상 튄 것은 맞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실은 뭐 전통적인 방법과 기술 동시에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사람을 더 모집하는, 뭐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물류 혁신을 주도하는 팀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밀집도를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밀집도를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기술적 변화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훨씬 당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물류센터라는 곳이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그 실질적으로 정말 잘 검증된 기술들을 도입하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도입하는 형태로 저희도 좀 더 린하고 빠르게 바뀌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린스타트업 방식으로 새롭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네네. 타 모닝 업체니까 새벽 배송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차별화 전략이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는데 네네. 그 대기업들이 저도 많이 봤는데 네. 새벽 배송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매도점을 네네.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컬리의 이제 차별화 전략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새벽 배송이 저희의 시그니처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제 컬리를 새벽 배송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새벽 배송은 원래 컬리가 구현하려고 했었던 가치, 즉 정말 좋은 식품을 가장 신선한 상태로 가져드린다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고요. 사실은 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됐던 그 니즈가 있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배송을 하는 거여서 저희의 본질에 저는 언제나 좋은 상품과 그 좋은 상품을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싱하는 이제 머천다이징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송이 다 똑같아지더라도 결국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시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 시대 때는 조금 더 맛있는 거 드시고 싶고 건강한 거 드시고 싶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그 서비스 전반을 구성하는 고객 경험에 있어서의 완성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형 물류 운영을 하는 회사마다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이 고객 경험에서의 100%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뭐 늘 배송 사고도 생기고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뭐 정말 채소가 물러가는 경우 등과 같은 이제 품질 사고들도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100%의 경험,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저희 조직 문화가 저는 가장 큰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잖아요. 근데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도 성공하는 회사가 있고 실패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엑스큐션, 즉 실행에 있어서의 완성도와 얼마나 회사가 본질에 집중하느냐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유통의 본질인 좋은 상품과 그리고 그 고객 경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 문화 빌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역시 새벽 배송의 원조이자 네네. 독보적인
네. 아닙니다. 그 기업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관련된 질문도 아무래도 주셨어요. 네.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 네. 투자 받을 때 가장 음. 투자를 잘 받아지는 곳은 어디로 가서 문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투자는 이렇게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이제 사실 저희 회사는 굉장히 그 측면에서 좀 운이 좋았던 편인데 네. 아마 동의하실 만한 게 결국 레퍼런스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이제 투자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많은 스타트업들과 정보들을 좀 접하시다 보니까 실상 어떤 스타트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누가 한번 걸러서 그래도 여긴 정말 괜찮아라고 하면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으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컴업과 같은 행사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에 오시는 뭐 국내외 투자자 그 그룹이 정말 이런 분들 어떻게 모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분들은 특히나 여기 와서 좋은 스타트업 발굴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또 우연히 좋은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제품도 개발되어 있는데 투자자 찾기가 어렵다고 네. 이제 하소연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회를 많이 그러니까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매칭이나 이런 것들도 컴업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는 좀 요즘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네네. 이런 이제 배송 문제에서 맞습니다. 기사님들이 뭐 늦은 밤에 새벽 배송 뭐 하신다든지 네네. 뭐 물류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이 네네. 있는데 네. 그런 이제 택배 기사님들의 열악한 처우나 이제 인건비 등에 대한 문제들을 네네. 좀 대표님께서 어떻게 좀 풀어가시려는 계획이신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기존의 택배 업체랑 그러니까 택배 사업자죠. 뭐 여러분들 아신 CJ라든지 롯데라든지 한진 그 택배 사업자와 저희 기사님들이 일하는 방식 및 임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로 그 컬리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새벽 배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당연히 이제 새벽에 배송을 하면 제품이 신선하게 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 이 새벽 시장에서 원래 근무하시던 배송 매니저들, 그러니까 배송 기사님들이죠. 배송 기사님들의 당시에 업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기회를 봤어요. 그 실상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도 새벽 시간에 배송을 해주시는 분들은 언제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약국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라든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 먹는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모든 유통업체로 들어가는 가락시장에서 경매하는 물품들도 다 누군가는 밤 12시에 전라도 정말 뭐 저쪽 남쪽 끝에서 배추를 픽업해서 밤을 달려 새벽에 이제 가락시장에 드랍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물류가 없으면 급식도 멈추고 뭐 대형마트도 다 멈추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배송하시는 분들의 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노동자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당으로,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돈을 받으시고요. 일이 없어지면 돈을 못 받으시는 거다 보니까 이분들의 가장 큰 니즈 중에 하나가 내가 안정적으로 월급처럼 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대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저희도 이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는 새벽에 배송을 해야 고객분들한테 신선한 걸 배송을 해드릴 수 있고 이분들은 어차피 이 시간에 일을 하시는데 이 시간에 만약에 일을 드리면서 저희가 고정급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윈윈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업계에서는 최초로 배송 매니저들에게 고정급을 드리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자였고요. 실제로 초기에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배송 물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드리면 굉장히 큰 손해를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정급을 받으시다 보니 배송 매니저들께서 굉장히 책임감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님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생기면서 고객 경험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좋은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분들이 이제 밤에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거나 여쭤보면 원래 밤에 일을 했고 실제로 밤에 일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업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분들에게 합리적인 대우를 해드리고 적정하게 돈을 잘 벌어가실 수 있도록 뭐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도 잘 챙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택배 기사님들이 저희한테 되게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맞습니다. 그분들도 행복하셔야 저희도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굉장히 네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는 또 질문을 보면 이거는 네. 아마 대표님 이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회사가 이제 외연이 이렇게 커지고 하면 이제 성장 이면에 나타나게 되는 좀 어두운 면, 이제 네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스타트업은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 저는 늘 저희가 어디선가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빨리 고친다가 이제 저의 늘 마음가짐이고 실제로 그것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좀 더 잘 대비할 수 없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생기면 얼른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쳐야 될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최대한 성의껏 빨리 고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 여러 군데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회사를 망하게만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망하게 만든 문제들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말 이 사업을 하면 안 됐는데 불법인 거죠. 예를 들어 불법 사업을 했다던가 뭐 이런 걸 제외하면 빨리 고치는 게 답이 아닐까. 저희도 빨리 고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좀 디렉션을 많이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도 많이 내시고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네. 요새는 팀에서 너무 알아서 잘하셔가지고 제가 할 게 별로 없고 다만 이제 대표로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컬리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팀한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고객한테 실수했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고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숨기고 싶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고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근데 그거는 회사 가치 핵심에 정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실수는 빨리 사과하면 용이 나고 이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들을 잘 말씀을 드리면 판단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스타트업 씬에서도 이제 컬리의 조직 문화라든지 뭐 기사를 통해서도 미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좋은 문화가 잘 형성돼 네. 있다는 걸 들었는데 아마 대표님의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컬리는 내년이나 내후년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계획에 네.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컬리를 꼭 한번 다들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잘 하고 있었던 식품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새로운 상품들이 많을 예정이고 뭐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상품들도 이제 좋은 이제 조건과 구성으로 잘 만들어서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완전 상품쟁이고 제가 유통을 사랑하는 이유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많다니라는 게 사실 가장 큰 기쁨인데 좋은 상품들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플랜이고 그리고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고객들이 브라우징하고 서치를 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이 찾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싹 보여줄 수 있을까 추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의 컨텐츠가 대부분 뭐 글과 사진과 이런 거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좀 더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마치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늘 컬리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이미 하고 있지만 저희가 늘 업스트림이라고 하죠. 생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이 없으면 만들고 직접 그리고 생산자와도 타이트하게 협업하고 생산자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저희 MD들이 가서 풀어주는 이제 즉 저희가 회사를 지속해 나가려면 좋은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생산 설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공동 기획이라든지 그걸 통한 PB 출시 같은 것들을 좀 더 가속화해 볼 생각입니다. 네. 굉장한 계획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네네. 컬리를 많이 방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컨텐츠를 또 보고 좋은 상품들을 네. 저희가 보려면.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 씬에도 굉장히 화두인 부분인데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예, 예.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현재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나아가서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가치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컬리도 이런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또 도전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한 것도 많이 없고 회사가 작다 보니까 널리 홍보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근데 지속 가능성이 뭐 단순히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고 저희 비즈니스에서의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국에 그 환경과 생태계와 사람의 지속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데 사실은 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많은 상품들을 팔 수가 없어요. 환경이 너무 망가지게 되면은 사실은 생산자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컬리의 운영이 최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포장재를 뭐 100% 재활용 가능한 걸로 교체하고 이제 심지어 수거해서 저희가 나무도 심습니다. 그 박스 수거해서 그거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나무를 심고 있는데 네네. 학교에 나무를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제 NGO랑 협업해서 그 지속 가능한 그 환경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교육 자료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제 먹거리라고 하면 그것들을 그러니까 유저들,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셔야 되고 생산도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GAP라고 하는 이제 지속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는 등급의 농산물을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마 최대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훌륭한 판매처가 돼주고 소비자들을 교육해서 이거 소비를 많이 일으킴으로써 지속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면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들도 신경을 씀으로써 회사도 생산자도 그리고 고객들도 지속 가능하게 좋은 상품들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이런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밸류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과제들을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대표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팀빌딩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네. 맞아요. 이게 스타트업은 되게 초기에 그게 어려운데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 어려웠는지 안 어려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어려웠고요. 근데 그치만 또 가장 신났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 정의하고 막 밤새서 팀이랑 같이 뭐 어떻게 풀면 좋을지 생각하고 또 직접 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택배 상차 작업 가보고 막 새벽 시장 가서 배송 매니저님 만나고 막 영업 뛰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실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오히려 그 충격과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초기에는 다들 동아리처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5명이 네, 앉아가지고 맞아요. 마음도 너무 잘 맞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집에 숟가락 몇 개니까 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사람이 10명, 20명 늘어나면서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팀에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때 저희도 여러 가지 실수와 뭐 실패와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뭐 예를 들면 너무 저희가 필요한 기술이 있어서 그 기술을 잘 아시는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저희랑 핏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문화도 안 맞고 이분은 뭐 컬리 비즈니스에 관심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는 헤어졌고 그러면서 저희도 어떤 사람이 우리 조직에 제일 맞는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슬픈 거는 또 지금 안 게 내년에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새로 리프레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고치고 빨리 이제 개선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팀빌딩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개선하시려고 방법을 좀 찾아가시는 과정에 있으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뚜렷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순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시장에 뛰어드셨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는 이어지지 않게 되겠지요.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많은 분이 그런 지점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컬리의 계략적인 큰 그림과 설득 포인트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것도 투자의 약간 연장선일 것 같은데 네네. 그 사업이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이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으시고 진행을 하셨는지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투자자 그룹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익을 내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들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핵심 운영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저가 몇 명이고 그 유저가 한 달에 몇 번을 사야 되고 한 번에 살 때 얼마를 사야 되고 그 유저들의 주문을 한 건 배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 차 트럭당 몇 개를 실어야 되고 뭐 배송비는 얼마를 써야 되고 이런 굉장히 세부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할 때마다 그 나오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바뀌면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를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큰 명제로 우리는 고객의 삶을 바꾸고 좋은 쇼핑 경험을 제공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상품을 소싱한다, 콜드체인으로 새벽 배송을 한다와 같은 그런 핵심 몇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떻게 KPI로 찍히는지 정확히 정의를 하고 그 KPI가 무엇을 달성했을 때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한 다음에 매달 매일 그걸 트래킹하면서 우리는 이거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첫 번째 투자를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 투자를 받았을 때까지 매일매일 이 지표들을 뽑고 있고요.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는 더 자주, 유치한 후에도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모든 지표에 대해 세세하게 공개하고 예를 들면 더 잘했으면 왜 더 잘했는지, 더 못했으면 왜 더 못했고 다음번에 어떻게 더 잘할 건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공개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뭐 대표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가서 저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세상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는 당연히 안 되고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제 숫자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모든 운영을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를 정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모님은 계속 투자 관련해서 이제 네네네. 물어보시는데, 그러게요. 네. 그 투자는 초기 투자는 저희 네. 업계에서 이제 이런 농담인데 3F라고 네. 패밀리, 프렌즈, 프루스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사업에 눈먼 사람들한테 받는 거.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이제 초기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받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업계 뭐 김슬아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컴업 같은 행사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발견하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창업 지원 기관이라든지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같은 엑셀러레이터들도 수시로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이제 준비하신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어플라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김설아 대표님 좀 쉬시라고 사이로 뭐 네.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 개인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 대표님이시라 투자은행과 컨설팅 펌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인더스트리를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신선식품 물류 유통에서 어떻게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게 되셨는지 아마 사업 초기에 진입하시게 된 계기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닌 누구나 좀 고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택해서 이를 실행으로 옮긴 그 실행력에 대한 그 고민 과정이 궁금하다고도 하셨어요. 네. 사실 제가 투자은행과 컨설팅 펌을 다녔지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전혀 전략적이지도 않고 전혀 그 투자에 적합한 아이디어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거 엄청 그러니까 신선식품 유통이라는 게 일단 어렵고 레드오션이고 경쟁자들이 크다. 사실 가장 안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모든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업은 어떤 아이디어로 하든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만한 아이디어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저는 이걸 약간 종교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종교적으로 믿는 아이디어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떤 직장을 다닐 때도 음식은 저의 인생 최대 고민이었고 제가 점심 메뉴가 맛이 없으면 하루는 기분이 안 좋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맛없는 거 나오면 안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잘 먹고 잘 살고 음식 재료를 좋은 걸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만약에 없다면 내가 남은 인생 동안 그 어디서 일하더라도 불행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죽기 전에 꼭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신념이 있으니까 되게 해야죠. 왜냐면 이게 저한테 너무 필요한 서비스고 실제로 회사 굉장히 어렵고 막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없으면 내일 너무 불행하겠구나. 제가 너무 불행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간절하게 원하고 진심으로 믿는 걸 찾으신 다음에 그걸 되게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들도 설득하고 지금 뭐 사업에서는 이제 팀원들도 설득하셔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에 참여를 시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이제 참여를 시키는 대표님만의 이제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아이디어를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본인이 그 아이디어와 내 회사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전파가 됩니다. 제가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고 나서 종종 받는 피드백이 제가 너무 이거를 믿는 게 눈에 보여서 실제로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에 확신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제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울을 앞에 놓고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새로운 그 사업 기회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뭘까라고 하면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제 뇌를 깨우는 거죠. 뇌를 깨워서 답변을 해보고 답을 해보면 듣다 보면 또 허술한 점이 있거든요. 그럼 또 다시 거기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한테 문답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과 나올 수 있는 공격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나면 엄청난 확신이 생겨요. 이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확신의 근간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그 믿는 가치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고 그 농업과 수산업과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자분들 만나면 뭐 그 어떤 셀럽을 만나는 것보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갑고 기쁘고 이분들이 대단한 분이고 그런데 사실 그 열정은 문답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꽂힌 거라서 꼭 본인이 확실히 꽂힌 걸 하시고 그거를 빌드함에 있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스스로가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게 주변인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답변을 전달해 주신 김슬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컬리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컬리 김슬아 대표님과의 문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컴업 행사들과 그리고 나머지 패널 토크 세션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